치성형외과 백정원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얼굴뼈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좀 하는데요. 이렇게 하악각 사이의 거리를 재요. 지금 이렇게 재보면 환자분이 지금 한 88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은 95mm예요. 그래서 좌우폭은 굉장히 좁은 7mm 정도로 좁은 넓지 않은 사각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재보면 131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은 126mm예요. 그러니까 5mm 정도 광대는 넓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보면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한 150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여자 평균은 이게 143mm예요. 그러니까 7mm 정도 넓죠. 그래서 두상 크고 광대 크고 턱은 작은 역삼각형의 얼굴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길이를 보는데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턱 끝까지 길이를 봐요. 이렇게 측정해 보면 한 116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여자 평균은 118mm예요. 그러니까 조금 짧은 그런 얼굴형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코앞가시라는 데까지 재는데 이러면 54mm 정도 측정이 돼요. 여자 평균은 이게 52, 3mm 정도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중안면부가 조금은 길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코앞 가시에서 이 턱 끝까지 이 길이를 재보면 하안면부를 보는 건데요. 지금 60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은 이게 66mm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비율로 보면은 중안면부가 조금 길고 하안면부가 더 짧은 그런 얼굴형이라서 조금은 넓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얼굴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귓볼 기준으로 사각턱을 보는데 여자 얼굴이 작으면 1cm, 크면 1.5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해요. 그러면 잘라주면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 잘라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질문 주신 요 길이도 한번 측정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길이로 보면은 거의 한 1cm 정도 되는 사각턱을 좀 잘라줄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턱 끝에 이렇게 자를 대고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그으면 아직 조금 무턱 느낌이 있어요. 짧기도 한데 약간 무턱 느낌이에요. 물론 코가 좀 낮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코를 조금 더 높인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높이에서 이 턱의 상태를 보면은 그나마 나쁘지 않죠. 그래서 턱에 대해서 수술 욕심이 없다. 턱 끝에 대해서 욕심이 없다. 그러면 코를 조금 높이는 거는 한번 고려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사각턱은 귓볼 기준으로 한 1.5cm 정도 남긴 채로 이렇게 잘라주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광대 수술을 하냐 마냐는 사실 이 각도 갖고 보는데요. 이 상태에서 여기가 많이 튀어나오면 45도 광대가 나왔다고 하고요. 관자놀이 꺼져 있고 여기 튀어나오고 여기 꺼져 있으면 역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광대 수술 권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피부 두께도 한번 참고 삼아서 보면요. 광대 있는 부분, 이 부분만 잘라서 고개를 들어서 보면 이렇게 피부 두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환자분 광대뼈에서 45도 있는 쪽에서 피부 두께를 재보면 보통 여자 여기가 7, 8mm 정도 되는데 지금 환자분이 한 7mm 정도로 되게 얇아요. 그래서 광대 수술 효과 되게 많이 볼 수 있는 얼굴이고 역광대에서도 보면은 보통 이게 6, 7mm 되는데 지금 5mm밖에 안 돼서 광대 수술은 굉장히 권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45도에서 보면 지금 광대가 튀어나온 것도 있지만 이 앞광대 여기가 꺼진 것도 있고 눈 밑 지방이 볼록한 것도 있고 여기 눈물고랑이라고 줄도 가고요. 또 이 부분이 꺼진 것도 있어요. 물론 발치 교정에서 입을 넣어놔서 그나마 좀 낫기는 한데 옆모습에서 보면 약간 무턱 느낌도 조금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광대 수술을 할 때 입안을 열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광대를 줄이면서 눈 밑 지방 재배치도 하고 앞광대 쪽에 볼륨 주고 팔자 쪽에 조금 볼륨 주는 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코끝도 조금은 지금 너무 짧아서 조금은 길어지고 높아지는 이런 코끝 수술, 뭐 콧대는 안 해도 상관없는데 코끝은 조금 길어지고 높아지는 이런 수술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입체감도 생기면서 더 작아 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대를 얼마나 줄이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보통 이렇게 말씀드려요. 눈 윗뼈와 눈 아랫뼈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면 좋다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나는 요 점에서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면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대략 두께로 보면은 지금 요 정도 한 6mm 정도 7mm 정도 광대는 줄어드는 게 환자한테는 한쪽당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비대칭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 그리고요. 얼굴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면 치아 중심이나 이런 것들은 그럭저럭 잘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폭이 오른쪽이 제일 넓고요. 왼쪽이 상당히 좁아요. 턱도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 턱인데 워낙에는 이렇게 갔어야 되는 턱인데 안쪽으로 말리고요. 두상도 보면은 이쪽에 비해서 이쪽이 훨씬 더 많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른쪽이 더 넓은데 고개를 들어서 보면 이게 더 잘 보이거든요. 얼굴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으면 지금 환자분의 광대에 있는 데서도 수직선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턱관절 있는 데서도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보면 왼쪽이 뒤로 가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턱이 뒤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갔다가 옆으로 이렇게 가는 느낌이 생기고 이 두상도 이쪽이 더 튀어나오게 되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얼굴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비대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쪽이 더 꺼져 보이는 것도 있죠. 좀 더 정확하게 그리면 어떤 형태의 비대칭이냐라고 물으면 이런 형태의 비대칭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 낮기도 하고 이쪽이 더 튀어나오기도 한 이런 비대칭이 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왼쪽에서 보면 오른쪽 사각턱이 안 보이지만 오른쪽에서 보면 왼쪽 사각턱이 이렇게 뒤에 아래 있는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게 아까 설명드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지금 환자분한테 권해드릴 거는 광대는 최대한 많이 줄이고 한 6, 7mm씩 줄이고 턱은 한쪽당 1cm씩 잘라주는 거 생각해 보고요. 이걸 1cm 자른다는 게 아니고 요 두께가 근 1cm 되게 자르는 게 환자분한테는 도움이 되고요. 턱 끝은 욕심 같아서는 조금 길게 만들고 약간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많이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욕심도 좀 부려볼 만하고 코 수술이랑 중안면부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자. 그리고 피부가 얇은 편이어서 뭐 처짐이나 뭐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만사항이 광대랑 사각턱 때문에 전체적으로 각지고 투박해 보인다. 광대 수술 시 어느 부위를 중심으로 해야 되나요? 45도도 45도지만 역광대도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면 체부 쪽에서 약간 뼈를 잘라내는 것도 환자분한테는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하면요. 이런 식으로 수술하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저는 체부 볼륨 살리는 주의거든요. 45도 자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뼈를 한 3, 4mm 제거하는 게 45도가 더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져 보이는 턱이 뼈 때문인지 교근이나 침샘 때문인지 라고 질문 주셨는데 그것도 한번 체크해 드리면 제가 미리 조금 단면을 찍어놨는데 지금 요게 교근이거든요. 요게 교근이고요. 침샘도 지금 꽤나 커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침샘이 또 크게 있죠. 근데 측정을 해보면 보통 여자 교근 두께가 13, 14m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11mm 밖에 안 돼서 사각턱 수술할 만하고 다만 이제 아쉬운 게 이 침샘 부위가 조금 커서 아주 갸름한 효과를 보기는 힘들겠다. 하지만 보통 침샘이 크면 제가 수술을 안 하거든요. 사각턱은. 근데 환자분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침샘이 있다 하더라도 귓볼 뒤로 해서 이렇게 크면은 문제가 되는데 지금 환자분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또 가장 겉모습에서 가장 튀어나오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이렇게 보고 마우스 가만히 두고 뼈 음영으로 돌려보면 딱 거기가 사각턱이 나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각턱 잘라주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면에서 볼 때 광대랑 턱에 투박한 느낌 지우고 싶다. 정면 효과 있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정도로 수술하면 되고요. 날렵하고 뾰족한 V라인을 하려면 턱을 만들어야 되는데 턱끝을 만들어야 되는데 턱끝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아이린 민니와 비슷한 턱선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짧아서 그렇습니다. 턱이 조금 길어져야 되는 턱인데 아이린 씨나 민니 같은 분들은 턱이 조금은 길어요. 그래서 환자분하고는 좀 다른 턱이고요. 턱끝은 현재 불만이 없어서 수술을 원하지 않는데 규민턱 절제만으로도 효과 충분히 볼 수 있는 정도로 사각턱이 큽니다. 얼굴 살찌기 전에 비대칭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였는데 다이어트를 하면 비대칭이 다시 보일 겁니다. 그리고 현재 비대칭이 얼만큼 있는지 설명드렸고요. 사각턱 수술로 눈에 보이는 비대칭 교정은 가능한 정도인가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뭐 수술을 어쩌고 저쩌고를 해도 양악을 하거나 별짓을 다 해도 이 비대칭은 고칠 수 없는 비대칭입니다. 그래서 비대칭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평균에 비해 제 광대랑 턱이 얼만큼 부각되는지 수치로 아까 설명드렸고요. 수술 권할 정도이긴 합니다. 사각턱 수술 후 뒤집어진 오메가 형태로 살처짐 생기는 건 턱끝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환자분 해당 사항이 없고요. 어릴 때 앞니 돌출 때문에 발치 교정했었는데 현재 입을 다물면 아랫니가 윗니를 밀고 있어 유지장치 끼지 않으면 위쪽 앞니가 조금씩 앞으로 나옵니다. 이 상황이 사각턱 수술에 영향이 없고요. 사각턱 수술 후 유지장치 잘 끼시면 될 것 같고 뒤틀림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특히 정면에서 볼 때 광대랑 턱의 투박한 느낌은 지금 말한 대로 사각턱 줄이고 광대 좀 줄여주고 체부 쪽에는 조금 골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날렵하고 뾰족한 V라인은 저도 원치 않고 환자분도 원치 않고 턱끝은 조금 길이를 만들어주고 싶은 욕심이 저는 있습니다. 근데 아이린 민니는 턱이 길기 때문에 턱끝을 원치 않으신다면 그 턱하고는 좀 다른 짧은 턱이 될 거고요. 광대를 하더라도 뒷광대가 남아있으면 울퉁불퉁한 느낌이 남던데 수술 뒷광대 같이 줄이면서 저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효과보다는 자연스러움 추구하는데 자연스러움을 원한다면 효과가 별로 없을지 몇 센치 절제할지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만약 광대 사각턱을 한다면 얼마나 해야 되나 아까 그것도 조금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천천히 한번 영상 되돌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면 광대도 광대고 사각턱도 사각턱이지만 비대칭은 조금 받아들이시되 중안면부 함몰과 코에 대해서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